안녕하세요. 에이맨입니다. 진화론이 믿음이라는 증거 하나.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배웠던 진화론에 따르면 어떤 생명체가 이리저리 변화해서 다른 종류와 모양의 생명체가 되었고, 아메바 같은 단순한 줄 알았던 생명체가 복잡하게 만들어져 지금의 생명체들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요한 근거로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중간 단계 화석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되었다는 고생대에는 암모나이트 같은 조개 같은 게 있었고 투구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중생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공룡이나 좀 있으면 시조새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신생대로 들어오면서 사람 조상인데 사람은 아니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자바원인, 북경원인, 호모사피엔스, 에렉투스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지금의 사람까지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과서에서 배우고 종종 수능 문제에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했던 이 중간 단계 모시기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 사람 비스무리한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조상이라는 것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삽질을 열심히 해서 화석을 캐면 무슨 화석이 가장 많이 나와야 할까요? 일단은 원숭이 화석은 잔뜩 나옵니다. 사람 화석도 잔뜩 나와요. 그러나 그보다는 원숭이나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존재했어야 하는 비스무리한 화석들이 훨씬 많이 나와야 합니다. 얼마나 더 많이 나와야 할까요? 10배? 100배? 아닙니다. 어느 날 침팬지가 새끼를 낳았더니 완전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닌 이상, 원숭이와 침팬지가 완전히 다른 만큼을 서서히 변화했을 그 단계마다의 화석이 발견되려면 수백만 배, 수천만 배는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국영수 준비하느라 바쁠 고등학생들이 몇 시간 암기하면 모두 외울 수 있을 만큼 그 종류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몇몇 비스무리한 것들마저도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게 되면서 완전한 원숭이였거나 아니면 완전한 사람이었거나 네안데르탈인 같은 구루병 환자였거나, 이제는 조작이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북경원인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은 어류가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변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뭔가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물고기가 아가미를 떼고 다리를 달고 땅으로 올라오는 그 뭔가 어정쩡한 중간 단계라는 생물의 화석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것도 사람 미스무리한 것, 마찬가지로 조작된 증거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꼬물꼬물 올챙이가 뒷다리 앞다리 쑥쑥 팔딱팔딱 개구리가 되는 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진화한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진화론자들은 올챙이도 개구리도 아닌 지금은 없지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 개구리 비스무리한 것이 개구리로 진화되었을 거라고 주장하겠지만, 도대체 언제부터 개구리는 올챙이로 태어나서 때가 되면 저절로 개구리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는 거 아시죠? 애벌레야 꼬물꼬물 이파리 뜯어먹는 거 종종 보고, 봄 되면 나비도 날아다니는 걸 종종 봅니다. 그런데 번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마트에만 가도 지천으로 널린 게 번데기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 거의 배운 게 이상하게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애벌레가 점점 쪼그라들고 앞마디쯤에서 더듬이 나오고 중간마디쯤에서 날개랑 다리 나오는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애벌레는 번데기 속에서 아예 액체처럼 녹아버립니다. 생달걀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생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거의 액체에 걸쭉한 상태에서 나비라는 완전히 새로운 동물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애벌레가 걸쭉한 액체로 변했다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나비는 애벌레 때 학습한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애벌레 때 특정한 불쾌한 자극을 학습한 나비는 그렇지 않은 나비와는 다르게 그 자극을 피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모든 동물이 독특하겠지만 또 기린 만큼 모가지가 긴 동물도 찾기 힘들죠. 기린의 목이 원래는 짧았는데 진화를 거쳐 길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로 모가지가 길어지는 중간 단계 동물들의 화석이 한 바가지는 발견되어야 합니다만 역시 거의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모양을 갖춘 기린의 화석뿐입니다. 기린의 목뼈에 사삼의 몸뚱아리를 조합해서 이것이 기린의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박쥐도 그렇고 오리너구리도 그렇고, 한때는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투르크 막토처럼 하늘을 근사하게 날아댕기면서 사람들로부터 현문이 주작이니 하는 이름으로 불리었을 수도 있을 법한 시조새. 새의 시조라는 의미의 이름부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시조새의 화석은 여기저기 꽤 많이 발견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건 역시도 무엇인가로부터 시조새까지 변화해온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한 것이라면 그 변해온 단계마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발견되었어야 할 화석들이 말이죠.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비디오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기에 망정이지, 최근에 멸종된 향유고래가 자료화면 없이 시체나 뼈다귀나 화석으로만 발견되었다면
또 어떤 돋보이고 싶은 과학자에 의해 웨일로돈, 웨일로사우루스 등의 이름이 붙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중간 단계 화석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로 진화론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언급했던 동물들의 예를 들면서 이번에는 왜 생명은 반드시 창조되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에이멘.